15회를 불러와 주기 바랍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를 가지고 할 거고요. 자, 문제를 보면 A사에서 제15 영역에 대해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 이하인 행 전체 글꼴색을이라고 되어져 있어. 여기서도 행 전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을 사용을 할 때 항목 이름을 제외한 표 전체를 영역 지정을 합니다. 자, 표 전체를 영역 지정을 하고요. 자, 아까와 똑같이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까지 선택을 합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행 전체이기 때문에 새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까지 선택을 했고, 자, 밑에 있는 셀을 선택을 합니다. 밑에 있는 항목에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를 하고,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어요, 얘들아?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 이하인, 즉 언어 점수와 수리 점수를 비교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조건부 서식에 조건표, 조건식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셀만 선택하면 돼요. 밑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가장 첫 번째 셀, 언어의 첫 번째 셀, D4셀 클릭. 이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사용할 언어 점수는 D열과 4행 중에 4, 5, 6, 7, 8, 9 행은 변경되어야 하고 D열은 고정되어야 되니까 달러 표시를 조절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얘들아? F4를 눌러서 달러 D4 D열은 고정됐고 4행, 5행, 6행 행은 변경된다라는 의미고요. 달러 D4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수리 점수. 수리의 첫 번째 셀 달러 2, 달러 4를 선택을 하고 똑같이 F4 달러 2, 4가 되어지도록 조절을 합니다. 여기까지 안 된 친구 얘기해 주세요. 네. 오케이. 자, 내가 선택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리 점수 이하면 자,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서식. 글꼴색을 파랑으로 지정을 하래요. 위에서 글꼴 탭 클릭. 글꼴 탭에서 색에서 파랑으로 표준색에 있는 파랑. 표준색에 있는 파랑 클릭. 자, 그러면 확인.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동수, 김현식, 조인호부터 조승구까지. 그러면 글자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됐나요?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한 조건부 서식이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를 보냐면 11페이지. 여기 맨 앞에 11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풀었던 내용들이 거기에 회별 수문 기능 찾기라고 해서 기본 작업에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을 연습을 한 거야.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들도 고급 필터를 연습을 할 때는 고급 필터가 있는 기출문제 한번 찾아서 연습을 해보고 조건부 서식만 있는 거를 찾아서 연습을 해보고 그렇게 사용을 해보면 조금 더 사용하기가 그 기능을 익히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가장 난해했던 거,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 하나만 더 하고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회. 최신 기출문제 18회.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오고요. 사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A사에서 H12 영역에 대해 등급이 실버이고 사용 요금이 4만 이상인 헨 정체. 여기에선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가요. 등급이 실버라는 조건하고 사용 요금이 4만 이상이라는 두 개의 조건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을 찾을 때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야 될까, 얘들아? 두 개의 조건을 같이 사용을 할 때는 AND 함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 AND 함수를 이용을 한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잠깐만, 얘들아. 자, 똑같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표 전체, 항목 이름을 제외한 표 전체 영역 지정. 자, 표 전체 영역 지정을 했으면 똑같이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클릭,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아래쪽 항목까지 클릭해서 커서를 배치합니다. 자, 조건이 등급이 실버이고 사용요금이 4만 이상이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AN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커말은 친절하지 않아, 얘들아. 하나하나 뭐를 사용하라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아요. 제시가 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보고 아 이거는 뭐다라고 내가 판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 AND 함수는 AND 괄호 열고 자, 는 AND 괄호 열고 첫 번째 조건은 뭐였었어? 등급이 실버예요. 자, 그래서 등급이 들어가 있는 B4셀 클릭, 등급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셀 B4셀 클릭. 자, 네? 어떻게 달러 표시를 조절을 해야 될까? F4를 눌러서 달러가 앞에 하나만 있는 거? 맞아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달러 B4로 입력을 합니다. 나오도록 합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F4를 눌러야 돼. 커서를 이동한다고 방향키를 누르는 순간 셀 주소가 변경이 되어져요. 반드시 F4를 눌러서 달러 B4 이것이 같냐? 뭐와 같냐? 실버와 같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아닙니다. 큰 따옴표 실버 그리고 큰 따옴표 등급이 들어가 있는 자료가 실버와 같냐라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조건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조건을 넣을 때는 먼저 쉼표로 앞에 있는 조건이 끝났다. 앞에 있는 조건과 두 번째 있는 조건은 쉼표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쉼표.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용요금이 4만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요금이 들어가 있는 H4셀 클릭. 요번엔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F4를 눌러서 아까와 똑같이 달러 $H4가 나오도록 합니다. 두 번째 선택한 사용요금이 있는 거에서는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4만보다 4만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괄호 닫고까지. 만약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면 그 다음 조건이 또 있다면 뭐를 입력하고 또 세 번째 조건을 넣어주면 돼요? 쉼표를 입력하고 세 번째 조건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아래쪽에 서식 클릭. 자, 서식에서 글자 색깔은 빨강,
글꼴에서 색깔은 빨강, 표준색에 있는 빨강. 빨간색 비스무리한 거 안 돼요. 거기에 반드시 표준색 빨강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표준색에 있는 빨강으로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빨강. 글꼴 스타일은 굵게. 위에 글꼴 스타일에 있는 굵게. 됐어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자, 나왔을까요? 나왔니, 얘들아? 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조건에 만족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서식을 변경한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행 전체 또는 수식을 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새 규칙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조건식을 직접 입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우리 다시 기본 작업 문서로 돌아갑니다. 기출문제 따라하기로 다시 돌아오세요. 기출문제 따라하기로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아니지. 자, 지난번에 수업을 할 때 얘기를 했듯이 엑셀에서 이 컴활에서는 내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는 없어요. 입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편집을 하는 거라서 실질적인 그 작업 능력을 판단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본 작업 1에서는 입력하는 내용이 입력하는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굳이 시간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 오타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거 배점이 5점이에요. 그냥 5점 날라가. 오타 하나만 있어도 날라가.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입력하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다른 작업에서 충실히 해서 점수를 얻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 작업 2번에서는 서식을 변경하는 거, 셀 서식 변경하는 거, 테두리 변경하는 거, 이름 정의하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3번에서는 조건부 서식, 고급 필터, 그리고 자동 필터, 뭐 그런 게 있었어. 그걸 가지고 거기에선 점수를 다 만점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25점은 맞아야 돼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이제 원래는 함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함수는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함수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 그래서 그 함수를 지금 다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함수는 조금 뒤로 미루고 나머지 기능을 먼저 한 다음에 함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를 열어주세요. 분석 작업 1번 시트. 분석 작업 1번 시트를 열어주고요. 분석 작업에서는 우리 아까 11페이지 여기 다시 한 번만 보자. 11페이지. 자, 분석 작업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분석 작업에서는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는 시나리오와 통합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부분합, 목표값 찾기, 정렬, 데이터표, 피벗 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쭉 보면은 대부분 뭐 피벗 테이블이나 시나리오, 데이터 통합, 부분합 골고루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내용을 잠깐 또 보면 내용을 보면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시나리오에 관련된 작업입니다. 시나리오는 뭘까 얘들아? 시나리오. 뭔가 대본에 대한 거를 써놓는 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4월 스마트폰 매출 현황에 보면 제품 코드가 들어가져 있고 판매 수량이 200개이면 판매 가격이 이만큼이라 총 매출 총액이 이렇게 된대요. 거기에 제품 원가 만들어져 있어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요 표에서
가격이 올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가격이 내렸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름 정의하는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자, 비셀 이름 정의 B4셀은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잠깐만.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져 있고 B5셀은 판매 가격, 그리고 이 6셀은 순이익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판매 수량의 이름을 정의할 B4셀을 클릭을 합니다. 200이라는 판매 수량 200을 클릭을 하고요. 위에 있는 이름 상자에 B4셀이라고 나와 있는 이름 상자에 뭐라고 입력하면 돼, 얘들아? 판매 수량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200을 클릭을 했을 때, B4셀을 클릭을 했을 때 아까는 이름 상자에 B4라는 셀 주소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라고 나올까? 이름 상자라고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나오나? 자, 요번에는 B5셀에 있는 65만이라는 판매 가격이 들어가 있는 65만을 클릭을 하고요. 이 셀의 이름은 판매 가격이래요. 똑같이 이름 상자에 판매 가격. 그리고 그 밑에 이 6셀은 아래쪽에 있는 순이익에 있는 1300만이라는 순이익. 이 6셀을 클릭을 하고요. 이 셀의 이름은 순이익.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름 상자에 지금은 선생님 건 순이익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름 상자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 이름 상자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 자, 거기에서 판매 수량 클릭. 판매 수량 클릭. 그러면 셀 포인터가 200으로 이동이 되어졌니, 얘들아? 그리고 판매 수량 눌러서 요번에는 순이익 클릭. 그러면 1300만으로 이동이 되어질 거고, 그리고 판매 가격 클릭. 그러면 65만이라는 판매 가격으로 이동되어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메뉴 데이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메뉴 데이터에 오면 선생님 건 중간에 가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도 있니? 있어? 가상 분석을 눌러보면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 요렇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무것도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연습하고선 저장을 했었나 봐. 자, 시나리오의 이름이 아래쪽에 나와져 있어요. 시나리오 1번의 이름은 시나리오 1번의 이름을 보면 이렇게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 증가, 판매 수량은 250, 판매 가격은 70만으로 하래요. 먼저 시나리오 1번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에 있는 추가 클릭, 시나리오 이름은 말 그대로 시나리오 1번에 있는 인상 증가. 자, 변경 셀에는 기존에 있는 주소 지우고요.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 증가. 우리 변경되는 값이 아까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 우리가 이름 지정해놨던 두 개의 셀이 있어요. 200하고 65만이 있는 B4와 B5를 영역 지정을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거야. 판매 수량을 아까 아까 판매 수량을 몇으로 한다고 했어? 250. 판매 가격은 70만. 위에 있는 요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과 가격에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자, 판매 수량에는 250으로 입력을 하고요. 판매 가격에는 70만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클릭.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인상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어요. 아이고. 시나리오가 또 있어. 뭐가 있어? 시나리오 2번에 대한 시나리오 이름은 인하 감소이고 판매 수량은 150, 판매 가격은 60만으로 설정을 하래요. 자,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추가 클릭, 추가 클릭. 잘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시나리오 이름은 인하 감소. 자, 변경 셀은 아마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영역 지정한 2개의 셀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질 것 같아. 굳이 변경하지 않을 거예요. 다를 때만 다시 영역 지정을 해주면 되고 지금처럼 일치할 때는 굳이 영역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확인 클릭. 자, 그런 다음에 판매 수량은 몇으로 되어져 있어? 판매 수량은 150, 판매 가격은 60만으로 되어져 있어.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판매 수량에는 아래쪽에 있는 대로 150, 판매 가격에는 60만 이라고 입력했으면 확인 클릭. 그러면 인상 증가와 인하 감소 2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얘들아 다 됐니 여기까지는? 자, 이제는 요걸 가지고 시나리오에 요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시를 클릭을 합니다. 표시. 자, 미안해 얘들아. 요약을 눌렀어야 되는데 표시를 눌렀다. 요약 클릭. 요약. 자, 그리고 순이익이 들어가 있는 마지막 셀, 결과 셀은 여기에 표시해 주겠다. 기본으로 아마 선택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순이익이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이 6셀을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위에는 시나리오 요약이 기본값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확인. 그러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중간에 선생님이 표시를 눌렀기 때문에 결과값이 조금 다르게 나왔어. 근데 중간에 표시를 누르는 게 아니라 요약을 눌러서 들어와야 합니다. 나와져 있는 화면에 보면은 분석작업 1번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 탭이 만들어진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결과값 잘 나왔어요? 다시 한 번만 하러 갈게요. 자, 시나리오가 자, 최신 기출문제 9회를 갑시다. 9회. 불러오기에서 9회. 최신 기출문제 9회. 분석작업 1번 시트로 돌아오시고요. 분석작업 1번. 분석작업 144페이지, 교재 144페이지 보면서 할 거고 똑같이 사원별 급여 현황을 가지고 하는 거고 한번 직접 하면서 가봅시다. 자, 문제는 다 찾아왔나요? 자, 시나리오 이름을 등록을 하고 갈 거고요. 먼저 이름을 정의를 해야 되지요. 자, B14셀에 대해서 상여율이 있는 15%가 들어가 있는 상여율을 선택을 합니다. B14셀의 이름을 뭘로 해주래 얘들아? 뭘로 하래요? 상여율. 자, B14셀을 클릭을 하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해서 상여율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G4셀에 수연이가 대표로 해야겠다. 이름이 나와져 있어. G4셀에 EFG 수연이 이름이 나오네. G4셀에 이름 상자에다가는 강수연이래요. 이수연으로 하고 싶은데 수연아? 강수연. G4셀의 이름은 강수연.
G7셀의 이름은 G7셀의 이름은 김경수. 김경수. 그리고 G10셀의 이름은 김지연. 자, 총 하나, 둘, 셋, 4개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졌어요. 자, 잠깐 확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름 상자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상여율 클릭. 이름 상자 목록 중에 상여율 클릭. 셀 포인터가 G14셀에 잘 이동이 되어졌는지 확인을 하고요. 잘 됐니 얘들아? 자, 요번에는 수연이한테 갑니다. 강수연. 이름 상자에 목록 단추 눌러서 강수연 클릭. G4셀로 이동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머지 김경수 그리고 김지연까지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잘 됐나요 얘들아? 자, 그러면 요번에 똑같이 메뉴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 자, 시나리오 이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추가 클릭. 시나리오 이름은 상여율 인상. 자, 변경할 셀은 상여율을 25%로 변경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변경 셀은 지우고 아래쪽에 우리가 상여율에 넣어놨던 B14셀 하나만 클릭. 자, 여기까지 됐으면 확인 클릭. 자, 상여율을 몇 %로 변경을 한대요, 얘들아, 교재에서? 25%. 상여율 25%. 됐으면 확인. 그러면 상여율 인상이라는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추가를 누릅니다. 추가 클릭.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상여율 인하. 변경 셀은 아까와 똑같이 B14셀. 그리고 확인. 자, 상여율에는 5%래요. 5%. 그리고 확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력한 대로 상여율 인상이라는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졌고요. 상여율 인하라는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까 내가 실수를 했던 게 여기에 있는 표시를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약으로 갑니다. 요약 클릭. 자,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대로 확인 클릭. 그러면 나와져 있는 자료들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G, $5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뭘까? 이름 정의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하지 않은 셀들이기 때문에 셀 주소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이름 정의 잘 해주고 어떤 셀을 해야 되는지 그 선택만 잘 해주면 돼요.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시나리오. 혹시 시나리오에서 잘 안 된 친구, 잘 안 돼서 나 이거 잘 안 됐습니다 라는 친구 혹시 있어요? 자, 하나만 여기 봐줘요, 얘들아.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요약을 눌렀잖아, 얘들아. 여기서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눌렀어요. 우리가 아까 수연이하고 그리고 경수하고 아까 김지연
요렇게 3개에만 이름 정의를 했어요. 요렇게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확인을 누른 것과 3개의 셀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렀을 때 요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2개의 차이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으면 마지막에 그 결과값을 표시하는 시나리오 요약을 눌렀을 때 선택하는 셀들도 이름 정의를 한 그 셀들을 선택을 해줘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나와져 있는 대로 이름 정의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작업하고 있는 기출문제 9번 시트에 보면은 분석 작업 2번 시트 있어요. 2번 시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2번. 자, 우리 요번에는 분석 작업 2번에서 나오는 그 목표값 찾기라는 거를 하고 싶어요. 자, 너희들 작년까지 수능 공부했지, 얘들아?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잖아. 그래서 내가 요 정도의 성적을 올리려고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올려야 되는지 생각을 했었잖아. 그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목표값이라는 걸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기출문제 9번 시트에 분석 작업 2번 시트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작업 2번. 자, 목표값 찾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떠한 값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언어 영역 점수를 몇 점 올려야 될까라는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은 문제지를 보면 144페이지.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손익 분석표에서 4, 4분기 25셀에 있는 여기 요 셀이 14,303이라는 게 2만 원이 되려면 광고비를 위에 있는 이 광고비 64,751이라는 광고비가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메뉴로 바로 들어가서 수식이 있는 셀을 그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수식이 들어가 있는 이 15셀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15셀에 있는 손익에 14,303이라는 값이 있는 셀을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요. 아까와 똑같이 가상 분석에 가면 메뉴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보면 목표값 찾기라는 거 있어요. 목표값 찾기 클릭. 자, 그러면 수식셀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수식셀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4, 4분기의 총 손익 아까 선택한 이 15셀이 나와져 있을 거야. 만약에 셀 포인터를 여기로 놓지 않고 바로 목표값 찾기로 들어왔으면 내가 그냥 이것만 선택해주면 돼요. 달러로 나오든 맨 처음에 나오는 15로 나오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찾는 값에 클릭을 하고요. 자, 손익 분기가 2만 원이 되는 값을 찾는데요. 찾는 값에 직접 2만을 입력을 합니다. 자, 중간에 그 쉼표 스타일은 없어요. 그냥 숫자만 2만 입력하면 되고 바꿀 셀에 클릭을 합니다. 문제에서 광고비의 비율을 변동을 해서 2만 원을 찾는데요. 바꿀 셀에서는 광고비의 9% 클릭, 광고의 9% 클릭, 9%가 아닌 몇 %만큼 조절을 해야지 2만 원이 되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수식셀은 손익이 있는 4, 4분기에 손익이 있는 이 15셀을 선택을 했고 찾는 값은 2만이라는 값을 2만이라고 입력을 했고 바꿀 셀은 광고비 9%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나와요.
목표값 2만에 현재값 2만을 하기 위해서 광고비가 몇 %로 줄은 것 같아, 얘들아, 아까? 맨 처음에는 9%였어요. 지금은 몇 프로 됐을까? 6%로 조절이 되어졌어요. 이대로 확인 클릭하면 끝납니다. 아, 내가 2만이라는 값을 2만 원이라는 손익을 찾기 위해서는 광고비를 3% 줄이면 되겠구나라는 걸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결과값 안 나온 친구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봅시다. 어디에 있냐면은 시나리오, 목표값이 최신 기출문제 1번을 불러와 주세요. 1번. 최신 기출문제 1번. 분석작업 2번에 있는 내용으로 하실 겁니다. 교재 43페이지 문제를 보면 분석작업 2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국 특산품 판매 현황표에서 한라봉의 총 판매 F10이 이게 얼마야? 10만. 1000만 원이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한라봉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한라봉에 있는 총 판매액을 선택을 합니다. 자, 셀 포인터 F10셀에 갖다 놨고요. 똑같이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잘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자, 수식셀이 있는 것은 아까 한라봉의 총 판매액이 있었던 F10이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셀 포인터가 있던 주소가 나와요. F10이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고 F10이 아닌 친구는 다시 한번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자, 찾는 값에 클릭을 하고요. 우리는 얼마를 찾고 있어요? 1억이네. 아까 1000만 원이 아니라. 자, 찾는 값에 1, 0,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책에 있는 대로 1억을 입력을 합니다. 자, 바꿀 셀은 뭐를 바꿔서 1억을 찾으래요, 얘들아? 한라봉의 판매량. 한라봉. 값을 바꿀 셀에 클릭해서 커서 갖다 놨고요. 한라봉의 판매량 2450을 클릭을 합니다. 한라봉을 좀 더 팔아서 수익을, 총 판매액을 높일 거예요. 그리고 확인. 2450개를 판매를 하면 됐던 걸 확인 단추 누르고요. 몇 개를 올리라고 나왔을까? 몇 개 나왔어요? 2857로. 나머지 친구들도 맞게 나왔나요? 자, 목표값 찾기에서는 어디에 계산 수식이 들어가 있는지만 찾아주면 돼요. 자, 그것만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에 따라서 찾는 값, 어떤 값을 바꿔서 그 값을 찾는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하나를 볼게요. 지금 나와져 있는 문서에 최신 기출 문제의 분석 작업 1번을 볼 거예요. 분석 작업 1번을 보면 어떤 기능인 것 같아, 얘들아? 내용을 보니까 부분합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부분적인 통계를 낼 수 있는 기능이 부분합입니다. 문제를 보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상공 주식회사 신입사원 채용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성별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별에 따라서, 즉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 성별에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부분 결과값을 내라고 합니다. 부분합을 구할 때 해야 되는 먼저 작업이 하나 있어요. 성별을 보면은 지금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자료가 배치가 되어져 있나요? 뒤죽박죽 섞여 있나요? 뒤죽박죽 섞여 있어. 그래서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거를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에 대해서 그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교재를 보면은 지금 여자, 남자로, 남으로 나와져 있어요.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될까요?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 될까요? 내림차순. 내림차순.
왜냐하면 오름차순으로 하면 위에가 남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라는 항목 이름도 괜찮고요. 아래쪽에 있는 성별이 있는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 보면 선생님은 정렬 및 필터에 내림차순 정렬이 보이거든? 너희들도 있니? 히읗에서 기억으로 되어 있는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면 아마 성별이 보는 거와 같이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별에 대해서 내림차순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 정렬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메뉴 데이터로 오기 바랍니다. 메뉴 데이터에 보면 부분합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 화면에 부분합 찾아볼 수 있을까? 부분합 찾았나요? 클릭. 부분합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은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부분합 클릭. 자, 그러면 화면에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올 거야. 나왔니? 자, 그룹화 항목은 아까 우리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정렬했니, 얘들아?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정렬했어? 성별에 대해서 정렬을 했지요. 그룹화 항목은 내가 먼저 정렬한 그 항목, 성별을 클릭을 합니다. 그룹화 항목에서는 성별 클릭. 자, 사용할 함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성별에 대해서 무슨 값과 무슨 값이 구해져 있어,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와져 있어요. 어떤 값이 밑에 있을까? 밑에 있는 값은 최소값이 밑에 나와져 있어요. 자, 왜냐하면 최대값, 최소값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고 또 한 번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사용할 함수를 먼저 최소값으로 선택을 합니다. 사용할 함수를 최소값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 자료에서 아래쪽에는 부분합 계산 항목에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 그리고 결과는 아니에요. 자, 여기 부분합 계산 항목에서는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에만 체크 표시가 있고 결과에는 체크 표시가 없어요, 얘들아. 자, 여기까지 선택이 다 됐으면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성별에 대해서 여 최소값, 남 최소값, 그리고 각각의 서류부터 총점까지에 대한 최소값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결과값 나왔니, 얘들아? 굉장히 이상하게 나와요. 어떻게 나왔어? 김민지 밑에 김민지 개수 써있고 조연수 밑에 또 조연수 개수. 자, 그는 잠깐만 기다려. 현재 표 안에다가 셀 포인터 갖다 놓고 부분합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세요. 자, 부분합에서 모두 제거를 눌러줘. 모두 제거. 다른 친구들은 잠깐만 화면 봐줘요. 만약에 내가 부분합을 했는데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아서 부분합을 다 해지를 하고 싶어. 그러면 표 안에 셀 포인터 갖다 놓고 부분합에 와서 모두 제거를 눌러요. 그러면 원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신정아, 아까 성별에 대해선 정렬을 했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부분합에 들어갑니다. 왜 그 각각의 이름 밑에 나와져 있었냐면은 그룹화할 항목을 성별로 바꾸지 않았어. 그룹화할 항목을 성별로 바꾸고 사용할 함수는 최소값, 나머지 결과를 제외한 서류에서부터 총점까지는 체크 표시, 그리고 확인. 지금은 나왔니, 신정아? 네. 네, 나머지 친구들도 예린이도 잘 나왔지?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 최소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뭣도 구해야 돼? 최대값도 구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부분합으로 들어갈 건데 표는 표 안에 셀 포인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안에 있으면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부분합 클릭.
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할 함수를 최소값이 아닌 뭘로 바꾸면 될까? 최소값이 아닌 최대값.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누르면 나만 누를까? 아니야. 말로만 해줄게. 그냥 확인을 누르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최소값이 없어지고 지금 새롭게 바꾼 최대값만 나와요. 우리는 최소값도 나오고 최대값도 나와야 돼. 그래서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체크 표시를 없애세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없앱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클릭.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체크 표시 해제했고요. 확인. 그러면 아까 구했던 최소값 위에 최대값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위에 열머리글 B와 C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의 너비를 B열을 조금만 넓혀줄게요. 열머리글 B와 C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따닥.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기억해줄 거, 부분합에서 기억해줄 거는 어떤 항목에 대한 부분합을 구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정렬을 해줘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부분합을 한 번 더 할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2회로 갑니다. 2회. 최신 기출문제 2회. 불러와 주세요. 최신 기출문제 2회에 부분합을 볼 겁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시트 열어줘야 되고요. 자, 나 안 할 거야, 얘들아. 먼저 한번 해볼까?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정렬을 해야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렇구나. 순간 잘못 불러온 줄 알았네. 다 나온 친구들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부분합을 구할 건지 정렬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문제를 보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신입사원 심사 결과표에 그림과 같이 성별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의 최대값과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 어떤 항목을 가지고 정렬을 먼저 해야 될까, 얘들아? 뭐를 가지고 해야 될까요, 정렬을? 성별. 성별. 자, 성별에 클릭해서 셀 포인터 먼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오름차순으로 해야 될까요? 내림차순으로 해야 될까요? 문제를 보아하니 어떻게 되어져 있어? 남자가 먼저 나와 있고 여자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요번에는 내림차순 정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남자와 여자가 나오지요. 셀 포인터 갖다 놓고 데이터에 있는 내림차순을 해줘도 되고요. 오름차순을 해줘도 되고요. 홈에 있는 정렬 및 필터를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정렬이 됐으면 메뉴 데이터에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룹화 항목에서는 뭐를 선택하면 될까요? 성별을 선택하면 되지. 성별 클릭. 사용할 함수는 평균과 최대값 중 뭐를 먼저 선택해야 될까, 얘들아? 밑에 있는 거. 최대값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 어떤 항목에 대한 최대값? 서류, 직무평가, 면접. 서류, 직무평가, 면접. 그리고 총점의 체크 표시는 없앴어요. 자, 그룹화 항목에서 성별은 내가 정렬한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대값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에서 아래쪽에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항목들 밑으로 결과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처음에 한 번은 선택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에만 없애주면 됩니다. 자,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각 성별에 대한 서류, 직무평가, 면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요번에도 똑같이 성별을 이용을 하는데 사용할 함수는 뭘로 바꾸면 돼? 최대값이 아닌 평균. 어떤 항목에 대한 평균일까? 지금과 똑같은 항목들인가요? 다른 항목인가요? 평균은 총점에 대한 평균이야. 서류, 직무평가, 면접에 있는 체크 표시는 없애고요. 총점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를 해지해줘야 된다? 아이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있는 체크 표시를 반드시 해지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줘야 합니다.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어, 얘들아. 나와져 있는 셀들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각각 컨트롤 키 눌러서 평균이 들어있는 셀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메뉴 홈에 와서 메뉴 홈에 있는 표시 형식에 보면 여기 자릿수 줄임 아이콘을 이용해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 한 자리로 맞춰주기 바랍니다. 소수점 이하 자릿수 줄임을 이용해서 한 자리로 맞춰주면 돼요. 너희들 화면을 내가 보고 싶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워. 결과값은 다 나왔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의 부분합은 종종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배점이 10점이나 돼요. 10점이나 돼요. 정렬을 하지 않으면 점수가 사사사삭 나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어떤 항목에 대한 부분합을 구하고 있는지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부분합에서 혹시 안 된 친구 있나요? 질문사항. 안 된 건 아닌데 질문이 있는데 얘기해봐봐. 시험에서도 응. 문제 내림차순으로 하는 건지 오름차순으로 하는 건지 말해줘요? 대부분 제시가 되어져 있어. 그런데 대부분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거 보지 말고 내가 판단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기억하는 모든 기출문제에는 다 있었거든. 근데 유형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보고 오름차순이야 내림차순이야 라는 걸 내가 먼저 판단을 해보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응.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자, 만약에 남자, 여자로 되어 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이면은 니은과 이응으로 나오잖아. 그걸 보고 기역에서 히읗 순서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응이 먼저 나오면 히읗에서 기역 상태인지를 판단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도 줘요? 사진을 보면서 하는 거야. 사진도 그대로 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은 시험 문제에 보면 성별이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니까 내림차순, 오름차순이구나. 그런 걸 판단을 해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 이게 책이라서 이미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제시가 되어져요. 할만했어? 어렵지 않았어? 네, 잘 됐어요. 잘 됐어? 나만 어색한 거지, 얘들아? 이 춤이 나만 어색한 거지? 자, 우리 이제 거의 끝이 났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2번도 잠깐만 보고 갈게, 얘들아. 분석 작업 2번 시트 열어볼까요? 분석 작업 2번 시트 열어보고요. 요거까지만 하고 설문조사 갈게, 잠깐만. 자, 요번에는 분석 작업 2번 시트의 내용, 그 책 57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정렬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정렬 이야기하고 있잖아. 우리가 정렬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SC 쇼핑몰 인터넷 회원 관리 현황 표에서 거주 지역을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거주 지역인 경우 가입 연도의 셀 색이 RGB 값이 90일에 155에 213인 값이 위에 표시하도록 정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렬은 그냥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만 정렬을 알고 있었지, 얘들아. 자, 그러면 거주 지역을 가지고 먼저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거주 지역에 있는 항목 이름도 괜찮고요. 거주 지역에 해당되는 임의의 셀을 하나 클릭해서 셀 포인터를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이용한 대로 그냥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데이터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홈 메뉴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클릭 한번 해볼까? 어떤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졌을까요?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요? 클릭해놓고 정렬을 하면 제가 얘기합니다. 강남구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포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송파구가 나오고 용산구가 나왔거든? 근데 정렬하려는 순서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아 달라?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까지 맞네. 똑같이 나왔는데 동일한 거주 지역이 가입 연도에 색깔이 들어가져 있어. 이 색깔들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자, 두 가지를 연습을 해볼 거야. 우선은 첫 번째, 정렬을 하는데 지금처럼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해서 원하는 순서대로 나오면 상관이 없어. 근데 정렬해서 간혹가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정렬을 하는데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가 나오도록 정렬을 하라고.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 내가 원하는 특정한 순서로 정렬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순으로 정렬이 되어지도록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아무리 눌러도 그렇게 정렬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용산구, 송파구, 마포구, 강남구 아니면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로만 되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특정 순서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원하는 특정한 순서, 나만 아는 게 아닌 엑셀도 알 수 있도록 엑셀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메뉴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나는 파일에 옵션이 바로 보이는데 너희들은 옵션이 보이니 안 보이니? 맨 끝에 옵션이 아닌 더보기가 있지 않니? 옵션을 누르고 들어옵니다.
더보기의 옵션을 누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엑셀 옵션 창이 나올 거예요. 그 중간에 왼쪽에 보면 고급 있어요, 얘들아. 고급. 찾았어요? 고급을 누르고요. 목록을 거의 마지막으로 끝으로 내려봐. 거의 끝으로 쭉 내려와 봐봐요. 내려오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단추가 보일 것 같은데 보이니 얘들아? 자, 그거 클릭.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특정 순서를 얘한테 이제 등록을 해줄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아마 새 목록이 선택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옆에 있는 목록 항목 클릭. 자, 여기에다 입력을 하는 거야. 강남구, 엔터, 송파구, 엔터, 마포구, 엔터, 용산구까지.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순서로 정렬을 하고자 한다면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내가 원하는 그 순서를 직접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한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추가 클릭. 자, 그러면 왼쪽에 내가 지금 입력한 그 목록들이 쭉 들어갔을 것 같아. 들어갔니 얘들아? 자, 이 상태에서 확인 클릭.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 클릭. 지금 우리가 한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은 내가 알고 있는 특정한 순서를 너도 알고 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순서를 엑셀 너도 알고 있어 라는 걸로 등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주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등록한 그 특별한 순서로 정렬을 들어갈 거야. 그때는 메뉴 데이터에 있는 정렬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렬 클릭. 그래서 정렬 대화 상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나왔나요? 거주 지역을 가지고 정렬을 할 거야. 정렬 기준에는 거주 지역 클릭. 그리고 정렬 기준은 값으로 되어져 있을 거고 정렬은 오름차순이 아닌 클릭을 해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어요. 아까 내가 사용자가 등록한 그 특정한 순서로 등록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사용자 지정 목록 클릭. 어디서 많이 봤던 화면이지 얘들아. 가장 마지막 목록에 가장 밑에 목록으로 내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등록한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있어요. 그거 클릭. 그리고 아래쪽 확인 클릭. 그리고 확인 클릭. 아까와 다르게 이제는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로 정렬이 되어졌을 것 같아. 자, 잘 나왔나요? 안 된 친구는 표시해 주세요. 잘 된 거지? 자, 그러면 하나의 조건이 더 있었어. 아까 거주 지역이 같으면 문제에 동일한 거주 지역인 경우 가입 연도에 셀 서식 값이 위에 표시되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 자, 다시 한번 정렬 대화 상자 불러올게요. 다시 한번 정렬 클릭. 다시 한번 정렬 클릭. 자, 정렬 기준에 아까 거주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동일한 거주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기준 추가 클릭. 기준 추가 클릭. 자, 정렬 기준 거주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 있으면 두 번째 기준은 가입 연도로 해줄 거예요. 다음 기준을 눌러서 가입 연도 클릭. 가입 연도 클릭. 정렬 기준에 보면 값으로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한번 해봐봐. 엑셀 화면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 값으로 대부분 정렬을 하지만 지금처럼 셀 서식에 들어가 있는 글자 색이나 또는 채우기 색이나 아이콘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도 정렬을 해줄 수 있어요. 셀 색 클릭. 셀 색 클릭.
자, 그리고 셀 색 없음을 클릭을 해보면 나와 있는 색깔이 하나 있을 거야. 찾았나요? 자, 선택해주고. 그리고 위에 표시라고 선택이 기본값이 나와져 있어요. 거주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 있으면 가입 연도를 채우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 위에 표시해 주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됐으면 확인 클릭. 자, 똑같은 강남구가 있으면 셀값이 있는 두 개의 셀들이 위에 표시가 되어지고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셀 서식이 들어가 있는 게 위에 표시되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렬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할 때 셀값을 가지고 단순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순서로 정렬을 하고 싶다라면은 복잡하지만 먼저 사용자 지정 목록을 등록한 다음에 정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아닌 서식으로 채워지는 색깔이나 글자 색깔로도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건데 혹시 여기에서 질문사항 있는 친구? 질문사항 있나요? 그 사용자 지정 순으로 설정을 할 때 아까 옵션 들어가서 등록했잖아요. 근데 그냥 정렬 눌러서 거기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추가하면 안 돼요?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볼게. 여기에서 말하는 거지? 네. 여기서 바로 등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등록을 해줘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아까 파일에 그 옵션에 들어가서 추가를 해줘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내가 특별한 목록이 있다라면은 여기서 입력하고 추가한 다음에 그때 선택을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오, 수연이 잘 봤어. 자, 또 다른 질문사항 있는 친구?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요 내용은 저장을 할까 말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원본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해버리면 원본 자체가 수정이 되어지니까 그것보다는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저장을 한 친구들은 우리 그쪽 도서관에서 직접 이기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했었잖아요. 새로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작업했던 엑셀 화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반드시 연습해야 된다. 연습하지 않으면 알지 다 안녕 하고 날아가는 거 알지? 연습 꼭 하고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카톡이나 카톡으로 문자 보내서 물어보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